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AI 진단검사 플랫폼 개발업체인 노을의 청약이 2월 21일 월요일에서 22일 화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을이 청약할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출처는 1월 19일 뉴시스 기사고요. 2015년에 설립된 노을은 내장형 인공지능 기술하고 고체 기반 차세대 염색 및 면역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혈액하고 조직 세포를 분석을 해서 질병을 진단해 주는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 마이랩 플랫폼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들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디바이스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회용 카트리지를 다양하게 교체를 함으로써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제품은 말라리아 등 진단용이고요. 혈액 분석이나 암 진단용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이랩 플랫폼을 통해서 진단 실험실이나 대형 장비 없이 최소 인력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혈액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고 회사 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된 자금은 정밀 의료 분야 시스템 개발, 원격 진단 분야 연구 개발, 생산 설비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을의 청약일은 2월 21일에서 22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2월 24일이어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노을은 BCNC, SK증권, 7호스펙과 청약이 겹칩니다. 풍원 정밀 환불금으로 노을 청약이 가능하고요. 노을 환불금으로는 모아 데이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노을의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7,000원이고요. 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공모가는 PR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비교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4분기 실적을 연환산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R은 19.18배입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평가해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에 추정 단기 순이익을 평가한 값인 128억을 적용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21,282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20.12%에서 38.91%를 곱하면은 희망 공모가의 밴드인 13,000원에서 17,0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20.12%는 21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3.89%인 점을 고려할 때는 조금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미래 매출을 크게 잡고 할인율을 그냥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회사는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진단기기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업종은 적절한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20%면은 조금은 작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SD바이오센서, 진시스템, 아이센스, 나노엔텍, 수젠텍, 바디텍메드 이렇게 6개 회사입니다. 비교회사들의 대표 제품을 살펴보면은 SD바이오센서 이게 제일 유명하죠. SD바이오센서는 면역 진단 키트, 진시스템은 코로나 등 진단 키트 및 기기, 아이센스는 자가혈당 측정기, 나노엔텍은 진단 키트, 분석 키트, 수젠텍은 현장 진단 제품, 바디텍메드는 면역 진단 카트리지입니다. 따라서 노을과 유사한 진단 기기 및 키트 관련 업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적용 순이익이 1조 2499억으로 나머지 5개 회사 그리고 노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PER이 4.51배로 적용 PER인 19.18배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SD바이오 센서를 비교회사로 집어넣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공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시스템입니다.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용 PER이 54.08배로 적용 PER인 19.18배에 거의 3배가량이나 됩니다. 통상 이렇게 PER 차이가 큰 기업은 비교회사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그냥 포함시켰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만일에 진 시스템을 제외를 한다면 적용 PER은 19.18배에서 12.20배로 낮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모가는 상당 기준이 17,000원에서 1,800원까지 훅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의 공모가에 사용된 추정 당기순이익은 2024년하고 2025년 추정치입니다. 이게 보통 미래 추정치를 쓰더라도 2, 3년 뒤의 값을 쓰는 편인데 노을 같은 경우에는 3, 4년 뒤의 값을 썼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값을 쓰게 된 거죠. 참고로 2022년 노을의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75억 적자거든요. 그런데 25년은 375억이나 흑자입니다. 3년 만에 75억 적자에서 375억 흑자로 실적이 성장하는 것이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실적은 현재 개발 중인 혈구 분석하고 자궁, 경부암, 플랫폼이 개발에 성공해야지만 달성 가능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개발 성공이 가능할지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을의 공모가는 비싸게 산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비교회사는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PR을 가진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추정순이익을 사용해서 공모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당한지를 판단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이나 24년이 아니라 더 먼 미래인 2024년에서 2025년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노을과 같이 미래의 추정순이익을 이용하여서 계산된 공모가의 적정성은 기간 수요 예측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을의 공모 규모는 150만 주로 금액으로는 공모가 산당 기준으로 255억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이 16만 5천 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공모가 산당 기준으로 28억 정도고요. 직원 수 82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3,4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사주조합 미달이 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37만 5천 주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두 곳이고요. 청약 한도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이 각각 3,825만 원, 2,338만 원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을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은 둘 다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하지만 청약 한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례배정 경쟁률은 그리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증권사의 청약 단위표는 다음과 같으니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가 아니라 각각 20주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조사 전, 즉 확약 전의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노을의 시가총액은 1947억으로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413억, 21%, 총 유통하는 금액은 640억, 33%입니다. 비싼 시총에 마인지랩, 딥노이드, 지니너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초가가 각각 마이너스 1%, 플러스 71%, 지니너스는 마이너스 10%로 시초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고요. 업종을 보시면은 지니너스가 정밀 의료, 유전체 진단 서비스 업체로서 업종으로는 노을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을의 유통가는 물량은 초가가 나빴던 마인지랩, 지니너스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487억, 21%, 총 유통하는 금액이 951억, 39%인 점을 볼 때 종목 평균값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노을의 기존 주주 물량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는 않은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좋지는 않은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진단 플랫폼 업체로 사실 공모주로는 생각만큼 매력적인 업종은 아닙니다. 작년에 상장한 SD바이오세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좋은 기업이었죠. 따라서 상장 시에 큰 기대를 받았던 진단키트 테마 공모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장 성적은 그리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초가는 플러스 10%, 종가는 단지 플러스 17%밖에 안 됐습니다. 업종 말고도 공모가도 싸게 산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노을과 같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무조건 기간 수혜측 결과를 지켜보고 청약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을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